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Time Value of Money, 돈의 시간 가치 동영상 강의입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줄이 이제 개강에 관련된 건데, 이제 개강 싫어, 집에 갈래,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끼겠지만, 그 3월 이제 1일이 껴 있어가지고 대체휴일까지 월요일까지 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주 주말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집에서 계속 한숨을 쉬니까 와이프가 그래도 넌 선생이잖아, 학교 가야지. 이게 학생들 이상으로 여러분들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힘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집에서 약간 화를 내면서 혼잣말을 한 게, 학생이 뭐가 힘들어, 와서 교실에서 앉아만 있으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특히 이제 염전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들을 다 처음 준비하시는 과정이면, 여러분들한테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려면 교수님 기준으로 몇 시간 정도 필요하신 것 같으신가요? 거의 제가 이제 새로 강의를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준비를 해야 되면 2배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 2배. 2배는 걸리는 걸리죠. 것 같고, 제가 빨리 일이 손이 빠른 편인데도 2배는 준비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점 시간이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컨텐츠가 많은 강의를 그러니까 날에는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도 계속 반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의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게, 강의 준비가 2배, 강의까지 하면은 이제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의 시간의 3배를 이미 쓰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과제를 채점하거나 또 맞아요. 피드백하는 게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교수님 목소리 불면증 치료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많이 봤습니다. 뭐 제 유튜브 틀어놓고 잔다는 애들도 많고. 자장가로 좋은 그렇죠. 집에서도 와이프가 가끔씩 잠이 안 오. 화면은 꺼놓고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하셔. ASMR로. 뭐 쓰면 되죠. 그냥 뮤직에서 그냥 제 거 들으면 소리만 나오니까. 강의 듣기 싫거나 뭐 불면증 치료제, 이거는 뭐 다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아직 첫 주니까 좀 긴가민가 하겠지만 한 3주 4주 지나면 요 과제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요 과제가 많아, 이거랑 좀 맞물려서 아차 하는 순간 내가 이걸 못 따라가니까 교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 짤이 나오죠. 야마가 스핀. 야마 스핀이 나오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댄서계로 가도, 헤드스핀이나 1919을 꽂을 수 있으면 전문 댄서를 해도. 참고로 염재선 교수님은 댄스 동아리를 하셨고, 저도 고등학교 때 댄스를 했는데, 이거 꽂을 수 있으면 다른 어렵습니다. 진로를 찾아봐도.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제 그 학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매주 나가는 작은 과제들을 좀 빨리빨리 따라잡는 맞습니다. 거를 많이 이제 권고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교수님은 매주 과제 좀 듀가 매주 정해져서 있는 편인가요? 저는 자유도가 높은 편이어서요. 매주 과제를 내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들을 모아서 한 번에 뿌립니다. 한 번에 뿌리고 시간 좀 더 주고 2주 뭐 이렇게. 2주 정도? 네. 그럼 이제 한 2주에 몰아서 하게 되면 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미션이 있을 때도 있고, 자기의 그리고, 선택과 책임을. 위클리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과제들도 있을 테니까. 주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연습 문제들을 다 달아놓기 때문에 채점은 하지 않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하려면은 이거를 꼭 해봐야 그날의 컨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습 위주는 기간을 좀 짧게 하는 편이고, 그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보고서를 써야 된다든지, 뭐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좀 기간 늘리는 편이고. 네. 저도 작은 과제로 이렇게 청크를 좀 잘게 쪼개서 내려고 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예전에 어떤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요짤 과제가 이만해도 그렇고 과제하기 싫어도 그렇고 되게 작은 과제인데 이제 자기 목록에 과제가 많이 떠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죠. 10개나 있는데 나 언제 하지? 한 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딱 열기가 싫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겁한 변명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비겁한 변명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저도
작년까지 학과장이었는데 학교 출근해서 메일 하면 열기 싫거든요. 똑같잖아요. 사람인지라. 네, 메일이 20개씩 오니까 네, 너무 싫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잠깐 끊었다가 또 하도록 하죠. 네, 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돈의 시간 가치의 원인과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게 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앞에 이제 소개만 연결고리로서 소개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자에 대해서 좀 서술어들이 있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자가 크다는 얘기는 뭐랑 같다? 시간 가치가 크다. 그럼 시간 가치가 크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밑에 적혀 있는 유동성 자산의 가격 혹은 유동성 선호죠. 유동성 선호. 유동성 선호가 크다 사람들이. 지금 당장 돈을 쓰고 싶어 한다. 그 얘기는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기회가 되게 소중하다. 혹은 기회비용이 크다. 이게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이자가 커지는 거죠. 나 지금 당장 돈 써야 돼.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 이제 은행이 돈을 마련하려면 일정 시간 동안 돈을 포기하게 하려면 돈을 쓰는 기회를 포기하게 하려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뭐 나 지금 뭐 딱히 돈 쓸 거 없는데 뭐 어디 투자할 것도 없고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주위에 그냥 돈 넣어 놓을래. 이러면 너도 나도 일정 시간 동안 돈을 쓰는 기회를 포기하겠다. 유동성을 포기하겠다라고 너도 나도 덤벼들 거기 때문에 돈의 시간 가치가 낮아지고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화폐의 시간 가치 척도, 유동성 자산의 가격 혹은 기회비용 이렇게 세 가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말들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나라, 낮은 나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이제 미국 이자율이 좀 달라졌죠. 이것도 잠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오래된 거라서 globalrates.com이라고 뭐 유명한 거긴 한데요. interest rate라고 세계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기준으로 이제 보자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왜 없냐? 센트럴 뱅스. 브라질 같은 경우에 지금 13.25 비슷하네요. 얘들은 여전히 이러고 있네. 13.25. 미국은 사실은 연준금리가 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페더럴 리저브 펀드의 몇 년짜리인 거예요? 이거 몇 년짜리인지 지금 안 표현이 되는데 지금 많이 올랐네요. 4.5%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나라, 낮은 나라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요 유동성으로 해석하면은 그런데 이자율이 높은 나라, 낮은 나라가 딱 직관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아요. 사실 요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거랑 이게 설명이 잘 되나? 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럼 미국은 브라질에 비해서 돈의 시간 가치가 낮은 나라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자를 경제학적으로 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한 거를 한 두 가지 정도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화폐의 임차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임차인, 임대인이라는 말 자취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자취생이고요. 이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뜻이에요? 빌려줌. 이건 빌림이죠. 그런데 이제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는 입장에서는 빌려줌이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은행에. 그러니까 이게 예금자, 투자자가 되고요. 돈을 빌려서 받아서 가져가는 사람이니까 돈을 일정 시간 동안 빌려서 갖고 있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임차자라는 얘기는 요걸 종합하자면 은행이 되겠죠. 금융기관이 될 겁니다.
은행이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그 돈의 일정 시간 동안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은행이. 그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쓰니까 그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야, 나 진짜 급한데 돈 좀 빌려줘라. 한 달만 쓰고 줄게. 그럼 여기서 그 말이 드러나죠. 한 달만 쓰고 줄게.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돈을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가, 이자를 지불해야겠죠. 또 하나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의 균형점. 이게 이제 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화폐의 수요와 공급. 요걸 그냥 화폐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게 유동성 자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유동성, 리퀴디티를 사람들이 수요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건 선호하는 거죠. 공급. 상대적으로 나는 비선호하기 때문에 좀 내놓을 용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자가 올라가면 어떤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똑같은 겁니다. 유동성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 가격이 뭐라고요? 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돈을 빌린 사람은 임차자 혹은 화폐의 수요자, 아니 화폐의 공급자, 죄송합니다. 화폐의 수요자 같은 경우는 돈을 원하는 때 사용한 대가를 이자로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자인 거죠. 또는 상대가 일정 기간 동안 화폐의 유동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돈을 쓸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 나왔던 얘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약하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 예금을 한 사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이런 사람은 지연된 소비라고 불러요. 이걸 delayed consumption. 내가 당장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회인 거죠. delayed consumption은 기회의 상실입니다. 기회가 지연될 수도 있지만 아예 상실될 수도 있죠. 지금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죠. 마이클 잭슨은 없구나. BTS가 지금 공연을 하는데 한 달만 기다려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연된 소비라는 것은 사실상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 기회의 상실에 대해서 받는 보상을 이자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이자의 다양한 측면과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자와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자를 알아봤고 이자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율이라는 건 비율인 거죠. 비율. 네, 비율. 비율이라는 거는 A와 B를 이렇게 나눈 크기의 상대적인 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원금을 이렇게 넣어서 원금에서 아까 우리가 계속 보라색으로 표현했던 요 이자가 붙었다라고 할 때 이 원금 대비 이자의 크기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총상환액이라고 부르고 혹은 보통 원리합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금과 이자죠. 그래서 총상환액에서 원금을 뺀 게 이자가 될 거고 이자율은 이 원금에서 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이자를 몇 퍼센트 붙여주냐 뭐 이런 말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원금이 10만 원이고 이자가 만 원이어서 원리합계를 11만 원 받았다. 이런 케이스다 그러면 10에 대해서 1을 받았으니까 10%입니다. 혹시 이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학생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말해두겠습니다. 10%에서 이 퍼센트는 무슨 단위일까요?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고 미터는 길이 죄송합니다. 킬로그램은 정확히는 질량의 단위죠. 질량과 무게는 조금 다릅니다만 미터는 길이의 단위고 리터는 부피의 단위죠. 그럼 퍼센트는 무엇의 단위일까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퍼센트는 단위가 없어요. 퍼센트는 단위가 없고요. 퍼센트라는 것은 퍼센트 뭐뭐당이란 뜻이고 센트는 라틴어로 100이란 뜻입니다. 한 세기 100년을 century라고 부르는 게 여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100분의 1이란 뜻입니다. 100분의 1이란 숫자예요. 그냥 퍼센트는. 그래서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당연히 0.1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10이랑 100분의 1을 곱하면 0.1이 되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볼 때를 대비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10% 증가와 10%포인트 증가 요거는 달라요. 이건 어떻게 다를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것에 관련된 이자율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금리. 우리가 앞에서 미국 금리, 브라질 금리 살펴봤잖아요. 보통 이자율, 공식적인 어떤 기준 이자율을 보통 금리라고 합니다. 할인율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뒤에 강의 자료 보면 대한선택법 중에 NPV를 할 때 요 현재가치법을 적용을 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을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만약에 예금이 아니라 뭐 예금도 투자의 일종이지만 투자라고 했을 때는 원금을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을 받았다, 총상환했다. 그러면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interest rate가 아니라 rate of return이라 그래서 ROR이라고 부릅니다. rate of return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return. return이 수익이란 뜻입니다. 수익은 이익이 아니에요. 총 매출, 총 벌어들인 돈이 수익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긴 할 텐데요. 그리고 이자율을 간단하게 이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건 뭐지? 볼 때마다 새롭고 이건 저 안 배우는데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용어들을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강의 보조자료로 알려드렸던 그 우리나라 유명한 금융기관들에서 국민들의 그리고 대학생들의 투자자들의 경제상 금융 상식을 위한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더 많은 용어들, 더 많은 실질적인 어떤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자 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단순하다 할 때 단리예요. simple interest. simple. 복리는 복잡한. 거듭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복잡하다기보다는 거듭된다라는 뜻의 compound interest입니다. compound 계속 덧붙여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리는 내가 돈을 저축을 해놓으면 기간이 얼마가 지나든 간에 원래 처음 내가 집어넣었던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밑에 용어를 정리를 해놨는데 P가 뭐 나중에 가면 다른 용어로도 쓰이는데 principal, 원금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원금. 그리고 N은 period, 기간이고요. 이건 원금. 이건 기간. I가 small i가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이자는 large i로 보통 쓰죠. 네. large i로도 사실은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굳이 쓰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예금을 했을 때 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N 기간 동안 넣어놨을 때 이자율이 I면은 돈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처음에 그냥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기간 지나면 이자율 곱하기 원금 여기서 보면 10% 곱하기 10만원 하면 만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스몰 i 곱하기 p가 이자가 지급이 돼요.
그 다음에도 또 그만큼만 이자를 줘요. 그 다음에도 10,000원만 주고 그 다음에도 10,000원만 주고 계속 10,000원만 줍니다. 그래서 N 기간 동안 계속 돈을 넣어 놓으면 P 그 다음에 P 곱하기 N 곱하기 I만큼의 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N 곱하기 IP가 있는 거죠. 이 이자가 N번 지급된 거죠. 근데 복리는 한번 이자가 지급돼서 내 계좌에 들어오면 이게 원래 원금이었는지 이자였는지 신경 안 쓰고 전체 잔고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돈이 불어났잖아요. 이 불어난 거를 통째로 또 이자를 계산해 주니까 돈이 더 빨리 불어나겠죠. 그래서 이쪽이 돈이 더 빨리 불어납니다. 그래서 한 기간 지나면 돈이 요만큼 늘어나요. P 플러스 IP 하면은 P의 1 플러스 I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만큼이 이제 새로운 원금이 돼요. 거기다가 또 1 플러스 I를 내요. 그 다음에 이자를 이 전체에 대해서 이자를 쳐주기 때문에. 그럼 또 이게 또 새로운 원금이 돼요. 거기에다가 또 이자를 이렇게 쳐줘요. 계속 원금과 이자가 1 플러스 I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원금에다가 1 플러스 I의 N승의 형태로 돈이 불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가르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투자 상품들을 생각을 할 때 예금 상품이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투자 상품이건 이자를 준다, 이자를 지급한다 혹은 이자를 내야 한다라고 할 때는 다 복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리로 계산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다 일반적으로 그냥 복리인데 그냥 단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개념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물론 단리가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복리입니다. 네, 동영상 강의 잘 보셨나요? 분량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나눈다고 나누는데 생각보다는 늘 조금씩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진 않았으면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석 때문에 동영상을 봐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복습을 위해서 여러 번 보면서 또 멈춰가면서 필기하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걸 강의 노트처럼 활용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